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경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실내건축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이번 연도 2020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 도면인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도면은 그때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을 이제 보고 나온 이제 학생들의 정보를 토대로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자, 좀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캐드 도면화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실제 주어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평면도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조건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왁구부터 한번 작도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중심선부터 이제 작도를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크기를 무조건 전체 크기로 작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너무 작게 그렸나? 너무 작게 그렸네요.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작은 이미지여서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가 이제 900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7500 이라고 이제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작도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보면 이제 기둥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물결을 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데, 자, 우선 기둥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 센터 라인이 지금 4500이에요. 그래서 딱 반이죠. 9000이었으니까. 자, 옵셋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기둥 위치 여기 다 잡을 수 있죠. 자, 여기도 잡을 수 있고요. 여기 또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2500 거리로 자,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꺾이는 벽이 유리월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챔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CHA 실행해서 디스턴스 2500. 자, 이렇게 작도를 진행해 주시면 편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둥 사이즈는 물어보니 한 400에 400 사이즈 기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렉탱글로 400에 400짜리 렉탱글 그리신 다음에, 자, 폴리곤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 대한 오스냅이 잡히죠. 하이 버전에서는 지금 19년 버전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16년부터인가 17년부터인가 버전부터는 폴리곤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잡히시는 분들은 오스냅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스냅 들어가시면 자, 바로 지오메트릭 센터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이제 카피를 해서 각 기둥의 위치, 교차되는 위치에다가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이제 문이 달리고요. 반대편에는 자동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문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월이 통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선 여기 벽부터 이제 작도를 해보면, 벽은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해서 총 200 두께로 해서 작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기둥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시켜 주셔야 됩니다.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이쪽은 이제 자동문이 있는 쪽인데 우선 벽체는 옵셋을 해놓을게요. 벽체.
자, 옵셋을 미리 좀 다 해놓을까요? 이쪽하고 이쪽을. 자, 그리고 문 그려지는 거는 조금 있다가 그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벽체는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부분이, 문이 딱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두고 조금 있다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트림으로 이제 마주 정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살짝 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벽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 자동문이 지금 천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른 학생이 좀 그려준 자료도 좀 참고를 할게요. 벽이 이 기둥에서 자동문이 딱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둥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자동문.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열이기 때문에 마저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문이 1000 크기로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1000이라는 사이즈가 글쎄요, 1000이라는 사이즈가 이 기둥에서 지금 10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심선에서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800이면 너무 짧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1000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메인 입구니까 한 1000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자동문.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복도 쪽에 이제 문이 양쪽으로 기둥에 붙어서 두 개가 여닫이로 달려 있습니다. 자, 쟤는 마찬가지로 900으로 작도를 들어갈게요. 지금 사이즈를 정해주질 않아가지고 900으로 작도를 하겠습니다. 우선 벽체 정리 쭉 해주시고요. 1100. 자, 우선 왁구는 여러분들 다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뭐 그릴 줄 아는 방법이 간단하게 왁구 그리는 건 막 어렵지 않죠. 만약에 왁구 그리는 게 어려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리월을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월은요, 자, 이 라인을 조인을 우선 해주시고요. 자, 유리월의 이제 두께는 100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옵셋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이 끝에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을 좀 그려주도록 합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대개 50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자, 이쪽도 프레임을 그려주고요. 50에 100. 자, 그리고 이제 꺾이는 부분에 대한 이제 프레임이 있어요. 자, 여기는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요. 자, 사선을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시고, 50 두께로 양쪽으로 25씩 옵셋을 하신 다음에, 자, 연장시켜 주시고요. 이 끝에는 잘라 버리시고요. 라인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트림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센터 라인은 그냥 두시고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유리얼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 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학생들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중간 프레임이 아마 있을 거긴 한데, 자, 이렇게 큰 차이면 아마 중간 프레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이즈를 우선 재볼게요. 얘가 얼마나 떨어지나? 한 4750이니까 얘를 2000 4750CA에 4750 나누기 한 3개 정도만 넣을까요? 프레임을. 그러면 한 1500 1600 간격으로 하나씩 1550으로 가겠습니다. 1550 간격으로 프레임을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는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운데 쪽에다가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선을 이제 더 그리는 이유는 이 라인은 좀 두껍게 나오게 할 거고요. 얘는 이제 가늘게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더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 프레임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우선 완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어 부분을 이제 작도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상가 쪽에는 이제 보통 도어가 유리도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리도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프레임을 똑같이 50으로 잡아 버릴게요. 프레임 사이즈는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0으로 잡아서 이거를 센터에다가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시고요. 50 했으니까 900에서 100 빠지니까 800 정도가 되겠네요. 자, 문 사이즈는 한 30에 800 길이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유리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디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 센터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얘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린다면은, 자, 얘가 이제 유리월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유리월을 다 아시죠? 자,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문을 유리월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리도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이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 30도 안 되고요. 한 25? 이 정도 이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 실제 제품이라면 얘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한 5mm 정도. 여기도 5mm가 굉장히 홈이 큰 건데,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서 힌지가 밑에 달립니다. 여러분들 힌지 밑에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문 밑에 달린 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거기가 이제 힌지가 이제 매입돼 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자,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여기 끝점을 잡아서 이 끝으로 이렇게 작도를 끝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 지나다니는 동선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동선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반대편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색상 조정을 좀 하고요. 선 종류 LTS 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50분의 1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LTS는 25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좀 묶어주도록 할게요. 블럭으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 뭐 금방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얘를, 자, 여기 미들 잡아서
미러를 해주면 딱 그 위치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문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문이 우선 인터넷에서 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문이 이제 생긴 모양을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얘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자동문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 보면 뭔가 큰 게, 프레임이 큰 게 지금 있어요. 얘가 바로 이제 레일이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문짝이 여기 위에 매달려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여기 프레임도 있죠. 그죠? 중간에 프레임이 있어서 여기 고정 유리가 되고요. 요게 이제 유리문인데 여기 이제 버튼식 유리문입니다. 얘 버튼을 탁 누르면 얘가 무선으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탁 누르면 문이 쥐 하고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들 뭐 병원이나 또는 어떤 상가 같은 데 가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구조의 문을 흔히 여러분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도면으로 그리려고 하니 그 이제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람이 그 앞으로 갔을 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막 뭐 밖에서 뭐 바람이 불어서 뭔가 이제 뭐 날라다니고 그러면 얘가 그것도 인식을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낭비가 되죠. 전기 낭비 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 없이 문이 열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요즘 버튼식 자동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버튼을 누르면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하더라도 좀 버튼을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얘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버튼이 프레임에 달려 있어요. 유리면에 이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프레임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넓죠. 여기 이제 하드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일 하드웨어들이.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이제 그려볼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자, 유리문이 요만큼이 보통 900에서 10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이.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열리는데, 여기 이제 유리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 도면에는 그 유리면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정 유리는 그리진 않을 겁니다. 고정 유리는 그리지 않고, 자,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만 따서 요만큼을 그릴 거예요. 요만큼을. 자, 그러면은 한번 작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 우선 여기에 이제 자동문이 달리면 자동문이 자, 도면을 그리기 전에 대충 자, 자동문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여기서 요만큼이 이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프레임이 자동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할 때 요 벽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마감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벽을 타고 와서 뭐 여기서 이렇게 마감이 쭉 이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느냐, 뭐 그런 것들이 정해야 되는데 보통 프레임을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마감을 이쪽으로 이렇게 빡치기를 시켜서 마감을 끝낸단 말이에요. 여기 뭐 대리석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튀어나와 있으면, 아니면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면은 뭐 이렇게 지금 마감이 되겠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린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 도면에서 이게 잘 나와 있으면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계에서 시공상 문제가 없이 작도를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요 고구치 부분을 다 가리는 벽으로 프레임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살짝 튀어나오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벽이 200이었으니까요.
프레임 사이즈는 50으로 할게요. 50에 200으로. 자, 이렇게 딱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밖에서 마감을 했을 때 마감이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 10, 이 마감이 어떤 마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튀어나오는 게 좀 이제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10 정도로만 할게요. 도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장을 한다면 사실 10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5mm만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가 멀리서 보게 되면, 멀리서 얘를 출력을 해서 보게 되면 거의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면 작도하실 때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산업기사에서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내용들을 감독관님들이 보셔서 저런 거 감점해야 되겠다, 뭐 이러실 수 있겠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설마 이런 영상 보시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딱 맞게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딱 맞게 이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자, 아까 제가 이제 자동문이 한 요쯤에서 이렇게 달린다 그랬죠. 이렇게 달려서 얘가 열리고 닫히는데, 이제 얘가 닫힐 때 이 프레임에 딱 빡치기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리실 때 그냥 요만큼 이렇게 그려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얘를 이 끝에서 50만 늘려주는 거예요. 50 정도만 이제 늘려주시고, 자, 이제 문짝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동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딱 쟀을 때 X 길이가 950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재세요. 그러면 자, 950에 두께는 30 정도로만 잡아주세요. 자, 30 정도로 잡아주시고, 이 미드를 잡아서 이쪽으로 두신 다음에 얘를 25만큼 들여 넣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제가 어디에 대한 센터를 맞춘 거냐면 요 간격 그 사이에다가 딱 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프레임까지를 이렇게 덮어서 물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950 사이즈를 잡은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 놓으시고, 이제 얘를 살짝 한 300 정도만 열린 부분으로 느낌을 주세요. 얘가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자동문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렇게 자동문 같이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자동문이 뒤로 쭉 열리면서 여기 프레임이 있죠. 그죠? 이 안전상 이제 프레임을 여기 이제 대가지고 얘가 열릴 때 이렇게 여기 딱 부닥치지는 않습니다. 부닥치지 않는데 얘가 딱 이렇게 안전상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쟤를 안 대줘도 상관없어요. 안 대줘도 이제 상관없는데 지금 안전상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제 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산업기사, 디자인상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할 때는 사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안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기사에서는, 자, 안전성을 고려해서 저 뒤쪽에다가 프레임을 하나 대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프레임을 댔을 때, 얘가 이제 완전하게 열리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얘가 열리면 한 이렇게 완전하게 열리겠죠? 그러면 한 요쯤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 프레임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되면, 제가 아까 여기서 50을 튀어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두께 50 했고 여기서 50 튀어나오게 했으니까 50에 50짜리 프레임을 이 뒤에다가 렉탱글로 그려서 벽에 딱 이렇게 붙여놔 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부에서 이제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 장치들이 매입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간이 여러분들 얼마나가 되냐면, 여기 이런 선들 좀 작도해 주시고요. 자, 그 공간이 보통 이제 뎁스가, 사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떤 뎁스냐면 요 뎁스예요. 요 폭. 요 뎁스가 지금 보시면은 이 프레임에서 지금 살짝 여기 벽에서 튀어나와 있죠. 그죠?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지금 여기 50
50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은 깊이이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하면 좀 그려주시고, 얘를 히든 선으로 바꿔주세요. 가는 선으로 출력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히든 선으로 바꿔주세요. 히든 선으로. 자, 그러면 얘가 좀 이제 완벽해졌죠. 그리고 얘는 좀 밑에 보이는 철판 선, 턱선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이죠.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요 밑에 이제 뭐 재료 분리라든지 뭔가를 해야 이쪽 바닥하고 이쪽 바닥하고 좀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문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상을, 백그라운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좀 들어갈게요. 자, 그림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실제 그리실 때요, 얘를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얘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저도 이제 블럭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블럭으로 변경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 빼먹었다. 블럭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뭐 도어 부분까지 해서 왁구는 이제 다 그렸어요. 이제 좀 정리를, 레이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레이어 정리하는데 우선 통째로 벽체선으로 이제 다 바꿀게요. 노란색이 흰색에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원래는 노란색을 써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좀 색상을 바꿀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중심선 선택하기 쉽죠. 여기서 이렇게. 자, 중심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짝도 이렇게 선택하기 쉽죠. 블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얘도 이제 창호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월 부분도 이게 창호선으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중심선은 선택해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선들이 가는 선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파란색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입체감이 느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이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더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우리가 출력을 50분의 1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10배 해서 500만큼을 이 라인에서 옵셋을 4번 정도를 진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지워버리시고요. 중심선들을 전부 이 안쪽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옵셋된 라인까지 정리를 쭉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중심선이 요 중심선이 이거 좀 익스플로드로 분해시켜 버리고요. 요 중심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치수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치수를 뽑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외부 치수 넣을 때 필요한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데프 포인트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시는데, 지금 데프 포인트 레이어 안 보이죠? 치수 기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지워버리시고, 나중에 깜빡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프 포인트. 자, 그리고 이제 너무 진하게 작업할 때 진하게 보이면 또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색상을 좀, 저는 백그라운드가 흰색이라서 흰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좀 이렇게 해놔야 흐리게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검정색에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색상을 좀 어두운 계통으로 해 놓으셔야 좀 묻혀 보이겠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색상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이런데
소요하지 마시고, 시간 소요하지 마시고요. 근데 작도할 때 좀 이게 많이 산만하고 불편하면 색상을 또 바꿔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왁구를 이제 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왁구를 이제 토대로 해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려보긴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이 왁구는 여러분들 이제 또 시험을 들어가게 되면 초반에 문제지를 받고 그 왁구를 이제 다 그려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벽체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또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 어디죠?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창호 그리는 연습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얼이라든지 또는 이제 목문이라든지 또는 자동문, 이런 부분들, 또는 쌍여다지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도 연습들이 충분히 손에 익숙하게 연습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왁구 그리는데 많이 소요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이제 쓰지 않게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왁구 그리는 것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배치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 이제 설계명이 뭐였냐면 베이커리 앤 카페예요. 그래서 베이커리 앤 카페로 이제 배치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실제 출제되었던 2020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왁구까지만 작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이커리 앤 카페에 대한 공간 레이아웃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